직업으로서의 소설가. 고독한 작업이라고 하면 너무도 범석한 표현이지만 소설을 쓴다는 것은, 특히 긴 소설을 쓰는 경우에는 실제로 상당히 고독한 작업입니다. 때때로 깊은 우물 밑바닥에 혼자 앉아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아무도 구해주러 오지 않고, 아무도 오늘 아주 잘했어라고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주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물인 작품이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 일도 있지만, 그것을 써내는 작업 그 자체에 대해 사람들은 딱히 평가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작가 혼자서 묵묵히 짊어지고 가야 할 짐입니다. 나는 그런 쪽의 작업에 관해서는 상당히 인내심이 강한 성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지긋지긋하고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날들을 하루 또 하루 마치 기와죽이니 기와를 쌓아가듯이 참을성 있게 꼼꼼히 쌓아가는 것에 의해 이윽고 어느 시점에, 그래, 뭐니 해도 나는 작가야 라는 실감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감을 좋은 것, 축하할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주 단체표에 One Day at a Time, 하루씩 꾸준하게 라는 게 있는데, 그야말로 바로 그것입니다.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게 다가오는 날들을 하루하루 꾸준히 끌어당겨 자꾸자꾸 뒤로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어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은 그것을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루는 어디까지나 하루씩입니다. 한꺼번에 몰아 이틀 사흘씩 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작업을 인내심을 갖고 꼬박꼬박 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말할 것도 없이 지속력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 의식을 집중하는 건 사흘이 한도 라는 사람은 도저히 소설가는 될 수 없습니다. 사흘이면 단편 소설은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분명 맞는 말입니다. 사흘이면 단편 소설 한 편쯤 쓱싹 써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흘 걸려 단편 소설 한 편을 쓴 다음에 의식을 일단 제로 상태로 털어버리고 새로운 태세를 갖춰 다시 사흘을 걸려 다음 단편 소설을 쓴다 라는 식의 사이클은 길게 반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짤막짤막하게 끊기는 작업을 계속하다가는 아마 글을 쓰는 사람이 몸에 우선 당해내지 못합니다. 단편 소설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도 직업 작가로서 먹고 사는 이상 흐름이 어느 정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긴 세월 동안 창작 활동을 이어가려면 장편 소설 작가든 단편 소설 작가든 지속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해줄 만한 지속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속력이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거기에 대한 내 대답은 단 한 가지, 아주 심플합니다. 기초 체력이 몸에 배도록 할 것, 다부지고 끈질긴 피지컬한 힘을 획득할 것, 자신의 몸을 한편으로 만들 것.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개인적인 그리고 경험적인 의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편성 따위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자리에서 애초에 개인 자기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내 의견은 아무래도 개인적, 경험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도 많겠지만 그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들어주십시오. 나는 어디까지나 내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당신이 결정해 주십시오. 세간의 많은 사람들은 작가가 하는 일은 책상 앞에 앉아 글만 쓰면 되는 것이니까 체력은 관계가 없을 것이다.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릴 정도의, 혹은 종이에 펜을 내달릴 정도의 손가락 힘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란 애초에 불건강하고 반사회적, 반세속적인 존재라서 건강 유지나 피트니스는 필요 없다는 견해도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은 스테레오타입의 작가 이미지라고 간단히 일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아마 아실 텐데 날마다 대여섯 시간씩 책상의 컴퓨터 화면 앞에 혼자 앉아 의식을 집중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면 웬만한 체력으로는 도저히 당해내지 못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대, 30대 그런 시기에는 몸에 생명력이 넘치고 육체도 혹사당하는 것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집중력도 필요하다면 비교적 쉽게 일깨울 수 있고 그것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젊음이란 실로 멋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좀 곤란하지만 그러나 극히 일반적으로 말해서 중년기로 접어들면 유감스럽게도 체력은 떨어지고 순발력은 저하하고 지속력은 감퇴합니다. 근육은 시들고 군살이 몸에 붙습니다. 근육은 빠지기 쉽고 군살은 붙기 쉽다는 것이 우리 몸의 하나의 비통한 명제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감퇴를 보완하려면 체력 유지를 위한 정기적이고 인위적인 노력이 불가결합니다. 또한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것도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얘기지만 그에 따라 사고 능력도 미묘하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사고의 민첩성, 정신의 유연성도 서서히 상실됩니다. 나는 어느 작가와의 인터뷰할 때 작가는 군살이 붙으면 끝장이에요 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좀 극단적인 말이었고 예외도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물리적 군살이든 메타포로서의 군살이든 많은 작가들이 그런 자연스러운 쇠퇴를 문작기법의 향상이나 성숙한 의식 같은 것으로 보완하지만 거기에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뇌 내에서 태어나는 해마 뉴런의 수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이란 수영이나 조깅 같은 장시간에 걸친 적당한 운동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새롭게 태어난 뉴런도 그대로 두면 28시간 뒤에는 별 쓸모도 없이 소멸해버립니다. 정말 아깝죠. 하지만 막 태어난 뉴런에 지적인 자극을 주면 그게 활성화해서 뇌 내의 네트워크와 이어져 신호 전달 커뮤니티의 유기적인 일부가 됩니다. 즉, 뇌 내 네트워크가 좀 더 확장되고 촘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과 기억 능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임기응변으로 사고를 전환하거나 비범한 창조력을 발휘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좀 더 복잡한 사고를 하고 대담한 발상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즉, 육체적인 운동과 지적인 작업의 일상적인 조합은 작가가 행하는 종류의 창조적인 노동에는 매우 이상적인 영향을 끼치는 셈입니다. 나는 전업 작가가 되면서부터 달리기를 시작해서 30년 넘게 거의 매일 1시간 정도 달리기나 수영을 생활 습관처럼 해왔습니다. 몸이 애초에 튼튼하게 생겼는지 그동안 컨디션이 크게 무너진 일도 없고 팔다리를 다친 일도 없이 거의 빠짐없이 날마다 달렸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마라톤 경기에 참가하고 철인 레이스에도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달리느냐, 의지가 참 강하다라고 감탄하는 소리도 들리는데 내가 보기에는 날마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출퇴근하는 일반 샐러리맨이 체력적으로는 훨씬 더 대단합니다. 러시아워 시간에 지하철을 1시간씩 타는 것에 비하면 나 좋을 때 1시간 남짓 달리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특별히 의지가 강한 것도 아닙니다. 달리기를 좋아해서 그냥 내 성격에 맞는 일을 습관적으로 계속하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을 30년씩이나 계속하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그런 생활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나의 작가로서의 능력이 조금씩 높아지고 창조력은 보다 강고하고 안정적이 되었다는 것을 평소에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를 내보이면서 자 이렇게요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러운 감촉으로서 실감으로써 그런 게 내 안에 있습니다.